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요즘 세상에 분노에 차 있는 사람도 많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지만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도 잠깐이지 실제로 마음에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과 뇌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상에 가면 거기서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착각은 이 몸이 나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이 몸도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 내가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나, 그것이 진정한 나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몸이 나라는 느낌이 들고 이 앞에 현실이 진짜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물질계 이 삶에 너무 몰입해서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를 벗어난 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깨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보면 눈하고 뇌하고 딱 붙어 있어요. 눈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뇌가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두 개의 눈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대상에 생각이 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 아름다운 모습의 이성을 본다면 사귀어보고 싶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게 좋다와 싫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뇌 구조가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뇌 구조가 된 거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 한 마리가 사슴들을 보면서 저 어린 사슴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달려가죠. 나한테 저게 필요하다. 가서 먹어야겠다. 좋다, 싫다. 동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방식의 뇌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고 있는 한은 항상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다와 싫다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든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워하든지 그런 집착이나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 내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의 이 뇌 구조는 육체적인 특성이에요. 우리의 영의 특성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 습관을 잠깐 놓아두면 됩니다.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제가 좀 자유롭게 말하려면 초점을 안 맞추고 눈이 약간 개슴츠레 풀어진 상태에서 말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계속 그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계속 물건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어느 하나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 집착하든지 어떤 물건에 집착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겠고 Big Picture Thinking이라고 합니다. Big Picture Thinking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자꾸 이것저것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할 때는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눈을 뜨고서도 가능하기는 해요. 눈을 뜨고서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슴츠레 있으면 됩니다. 좀 보이시나요? 제 눈에 초점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어딘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이미 시각이 마음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는 것을 뜻해요. 나의 내면으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는 눈에 초점이 없어져야 돼요. 눈에 초점이 없으면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 볼 때 하지 마시고 좀 혼자서 편히 쉴 때 하시면 됩니다.
눈의 초점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개슴츠레하게 한 1분이나 3분만 있어 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은 눈을 감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을 감아도 우리가 눈앞에 뭔가가 막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천사가 나타났다, 악마가 나타났다, 어떤 영상이 보인다. 이런 게 보일 때 저게 뭐지? 하는 순간 거기에 또 나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안은 아니지만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뭔가에 그렇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때 나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면서 이원적인 마음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 와 멋지다,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잡념들이 올라오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순간 초점을 확 맞추는 이런 버릇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는 자세, 그것을 관조한다고 하고요. 통찰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남방불교 쪽에서 이런 명상을 하잖아요. 수행자만 따로 이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명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의 시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 계획을 어느 정도 짜든지,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준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나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영화 필름을 보듯이 빠르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한 직후에도 그 작용이 일어난대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임사체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니까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어디 가서 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죠. 아,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가족이구나.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게 되는 것이 자기가 죽어갈 때에도 철이 들어서 그런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죽음 직후에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인색하게 행동하지 말고 좀 더 남에게 베풀고 살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끝인데 내가 왜 그 작은 일에 집착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걸 모르고 죽은 다음에야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건 분명히 나이고, 저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당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관조를 해봤자 이 삶이 이미 지난 뒤이고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대상에, 작은 대상에 집중해서 계속 집착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떠나서 좀 멀리서 관조하는 시각,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관조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슴츠레 봐라 그런 것도 있겠고,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 이런 시선으로 상상을 해도 됩니다. 이 지구에,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 이게 보이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남을 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인데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나가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내가 힘들어하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보세요. 일단 눈을 개슴츠레 뜨는 것만으로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늘어오는 것을 보고 좀 화가 나죠. 야, 이거 왜 안 치웠니?
너 몇 살인데 그래? 엄마가 몇 번 말했니? 그런데 아이가 버린 그 쓰레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 뜨고서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전체 집 안에 아이들과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전체 풍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40 몇 살이고 지금 아이들은 몇 살이고 나에게 가족이 있구나, 아이들이 있구나,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전체를 통찰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이 물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너 이거 왜 잘못했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삶을 통찰하는 방법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삶의 파노라마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망 직후에 본다는 그 파노라마 비디오를 내가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었지. 그때 정말 힘들었었지. 그때 정말 좋은 일 있었지.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 후회되는 기억들을 적어보세요. 책에서 보니까 임사체험자들이 파노라마 영상을 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내가 그때 그 맛있는 거 좀 더 먹을 걸, 내가 그때 그 좋은 명품 좀 하나 더 살 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랑을 나누고 살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무언가 대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런 통찰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내가 지금 어떤 대상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집중하니까 마음의 초점이 거기에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100년도 못 사는구나, 나는 언젠가는 이 삶에서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과연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왔을까?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자잘한 것들은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긍정적인 무언가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로 추구하는 커다란 가치, 의미,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쪽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나의 내면에 진정한 나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나의 영혼은 무엇을 원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힘들게 하고 있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돼요. 여기에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을 하시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원한다. 나는 이런 것을 실현하고 싶다. 그 대상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념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계속 집중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더 집중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힘든 점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고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나의 삶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 통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